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시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를 공부할 때 중요한 게 있다면 뭐 수일치, 태, 시제 이렇게 있는데 보통 학생들이 수일치적인 면에서는 크게 실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수일치가 예외적인 경우가 다수 있는데 그거는 뭐 외우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제껴두고 태는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 수동태다, 능동태다 하는 걸 설명을 했고, 근데 뭐 우리가 안 다룬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시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시제를 뭐 배워봤건 아니면 뭐 배워보지 않았건 뭐 이런 줄은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뭐 이래놓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했겠죠. 여기에 이게 뭐 현재야. 그리고 여기는 이게 뭐 과거야. 과거보다 더 앞서 일어난 걸 되과거라 그래. 그러고 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뭐 미래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웬만하면은 이 선 안에서 해결이 조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 안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도. 현재는 무엇일까요? 현재는 이런 겁니다. 나중에 가면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제를 10분, 15분 내외의 한 강으로 마스터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강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강의를 하나 더 해서 시제를 뭐 2개 혹은 3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시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나라 말에서 그렇게 막 티가 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그 현재는 이런 거예요. 영어라는 게 본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거는 실제로 발화를 하는 시점,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할 때, 혹은 언어니까 글을 쓸 때, 요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현재 시제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표현하고 싶어, 내가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고 내가 그걸 영어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하는 그 상황에 내가 표현해야 되는 그 상황이 내가 말을 할 때 딱 맞아떨어질 때 이때 현재 시제를 쓰는 거죠. 글을 쓸 때 내가 그 상황 속에 있어서 그 상황 속에 있는 거를 지금 내가 묘사하고자 해. 그럴 때는 현재 시제를 쓴다는 거죠. 과거 시제는 뭐냐면 현재 시제보다 앞서 일어난 거예요. 다시 현재보다 앞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과거는 과거보다도 앞서 일어난 일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글씨가 안 좋은 이유는 이게 좀 펜촉이 달아갖고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미래는 뭐냐면 아직까지 일어나지 미안해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음.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거다 혹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쓴다는 거죠. 시간의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이런 우리가 대략적인 시제에 대한 개념은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 시제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현재 시제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일치하고 맞물려서 3인칭 단수일 때 s를 붙이죠. 동사에. 이 s가 붙어 있으면은 이게 현재 시제구나 알 수 있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ed를 붙여요. 대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요. had pp 이렇게 쓰고 미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will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혹은 be going to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will로 쓰든지 be going to로 쓰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다 혹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거나 혹은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두 개의 뉘앙스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선생님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이제 우리가 흔히 봐온 것들은 이런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표현할 때 동사에 ed를 붙이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디서 일했다고 보지? 좀 큰 병원에서 일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I worked at hospital.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동사 뒤에 ed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아, 이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구나 하고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자면 뭐뭐 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또 언어라는 게 수학 같은 면도 있지만 수학 같지 않은 면이 있어가지고 모든 동사에 ed를 갖다 붙인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왜 우리가 흔히 보다 보면은 불규칙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동사의 과거형이 동사에 ed를 붙이지 않은 형태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go 같은 경우에는 과거형이 go'd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렇게 쓰지 않고 went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go하고 went는 외우셔야 되는 거겠죠. 네, 이거는 뭐 학생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대부분의 동사에는 ed가 붙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규칙 동사라고 부르고 이렇게 꼬라지가 바뀌는 이런 애들은 불규칙 동사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금 과거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대과거부터는 선생님이 조금 더 자리를 옮겨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바꿔볼까요? 아, 기침이 자꾸. 자, 대과거는 이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현재 설명했어요. 과거 설명했어요. 대과거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꼬라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선생님이 예문을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게 훨씬 쉬울 겁니다. 뭐라 보죠? I arrived at the airport. 이게 뭐야, 씨. I arrived at the airport. But the airplane had gone already. 이렇게 적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내가 글을 쓰는 시점보다 공항에 도착한 시점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과거 시점으로 쓴 거예요. arrive에 ed가 붙어 있는 걸로 보아. 우리가 과거는 ed 붙인다 그랬죠. 아, 이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구나. 내가 공항에 도착한 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구나. 그런데 the airplane had gone 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내가 과거에 이 공항에 도착한 시점보다 비행기가 had gone 떠난 게 먼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이 지금 선생님 펜 색깔 바꿔가지고 이 시점이 내가 공항에 도착한 시점이에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비행기는 이때 간 거죠. 이렇게 과거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뭐 공항에 도착한 사건과 비행기가 떠난 이 두 가지 사건을 순서를 달리해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앞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had pp를 사용하여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알죠.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봤으니까 우리가 안 다룬 부분 앞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지금 요거는 했어요. 요거 한거 보셨죠? 그 다음에 요것도 보여줬어요, 선생님이. 이건 선생님 이렇게 보여줬죠? 공항에 도착했어요. I arrived at the airport 라고 선생님 설명했고, 근데 but the airplane had gone 갔어요. already 벌써 갔어요 하고 적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had pp를 보고 여기에 arrived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구나 하고 파악을 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우리가 이 대과거를 쓰기 위해서는 과거를 먼저 쓰고 대과거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과거는 과거보다 앞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과거가 뭔지 정확하게 찝어주지 않으면은 요거를 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요것도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일어났느냐의 순서를 밝히기 위해서 쓰는 게 had pp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had pp가 쓰여져 있다면은 어떤 일에 어떤 사건에 비해서 먼저 일어났다는 거지 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요거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 볼 건데 미래를 나타낼 때는 will가
비공익투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이 왜 두 가지로 나눠놨을까요? 만약에 이 의미가 완전히 같다면 가를 필요가 없었겠죠. will과 비공익투의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will은 의지는 있어요. 확신은 없어요. 요거는 의지도 있고 확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또 슬라이드 옮겨가지고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주자면 이런 거가 있겠죠. 선생님 지금 미래를 표현할 거예요. 미래. I will go abroad. 이거랑 I am going to go abroad. 요거랑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여기에 쓰인 여기 will이 의지는 있는데 확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말하는 그 의중은 뭐냐면 아 외국에 가고 싶어, 외국에 갈 거야, 가야지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는 I'm going to go abroad 이건 뭐냐면 be going to가 쓰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것뿐만 아니고 확신도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미 어디로 갈지, 가서 뭘 할지, 그 다음에 언제 갈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계획이 확실히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 지금 시간 보니까 거의 12분 다 돼가는데, 또 여러분들 너무 길면은 또 싫어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 기본적인 시제에 곁들여 가지고 완료 시제를 설명을 해줄 겁니다. 완료 시제를 설명해 줄 건데 완료 시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배웠던 대과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다가 다음 시간에는 완료 시제에 대해서 배울 거고 현재 시제를 조금 더 개념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진행까지 합쳐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복습을 안 해오면은 다음 시간에 멍 때릴 거예요. 복습을 해서 오시길 바랍니다.